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2007년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올해 최고의 단어로 뽑은 것은 그 당시 집값 폭락을 불러와서 세계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2008년에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구제금융, 베일아웃이라는 용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휴대폰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소통을 하게 해주는 트위트라는 용어가 올해 최고의 단어로 뽑혔습니다. 2010년에는 지난 10년간 최고의 단어를 선정했는데요. 9.11 기억나시죠?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해서 블로그, 구글과 같은 단어들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구글과 블로그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구글이 지난 10년간 최고의 단어로 뽑혔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즉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주도했던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1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이버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그리고 사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법, 미디어 구조, 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사이버 사회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이버라는 용어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바다를 항해할 때 이용되는 용어인 조타수 또는 통치자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의 카이버네트라는 용어로부터 유래된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에서 이 사이버라는 용어가 왔습니다. 현대에서 이 사이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에 노버트 위너라는 학자가 인공두뇌학 분야의 저서인 사이버네틱스를 저술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의 의미는 생물체와 기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할 만큼 인터넷 이용률 또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난 10년간 우리의 인터넷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2000년 포털 사이트의 메일 커뮤니티, 쇼핑, 검색 등 차별화 서비스로 경쟁 구도가 시작된다. 2001년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현대인의 기본 소양으로 인식되고 메신저를 통해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아는 사람과 직접 내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소통 수단은 당시에는 이 메신저가 가장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등록을 해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편리함 때문에 메신저가 널리 쓰여지게 되는 거죠.
2002년 오마이뉴스에 의해 효순 미선양 사건이 알려지고 촛불과 함께 사회 참여가 확대됐다. 같은 해 월드컵에는 누리꾼들의 힘으로 전 국민 응원 열기가 모아지기도 했다. 이제 어떤 사회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분출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어떤 네티즌들의 사회 참여적인 경험이 이제는 아주 굵직한 사안을 계기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밀고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 네티즌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이런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2003년의) 인터넷은 누리꾼들의 놀이터가 됐다. 얼짱이란 신조를 탄생시킨 얼짱 카페는 스타의 등용문으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집단 번개 모임으로 불리우는 플래시몹은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누리꾼들의 새로운 놀이가 됐다. 그런 그 비주얼적인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글을 가지고 놀았다면은 이제는 보다 다채로운 놀이의 방식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오프라인과 연계가 되는 이런 전통이 이미 2002년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형성된 문화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놀 수 있는 방법, 뭐 이제 이런 형태로서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런 그 현상들도 출현을 하게 되고요. (2004년)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커뮤니티 단위의 집단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간인 미니홈피에서 사이즈를 시작한다. 휴대전화에 다 또 카메라들이 달려 있다 보니까 누구나 그냥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사진들을 찍어대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어딘가 인터넷에 올려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또 소통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공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난달 인터넷을 달구었던 이른바 개똥녀 논쟁이 미국 블로거들의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005년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여성, 이른바 개똥녀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됐으며, 사이버 마초들이 여성을 된장녀로 희화시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포털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공간 안에서 그런 엮이는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뭐 개똥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정말 인터넷을 하는 전 국민이 그거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역기능의 피해 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응축적이고 상당히 그 파괴력이 큰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포털에 대한 어떤 집중도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2007년도는 미니홈피의 뒤를 이어 개인 블로그가 인기를 누린 한 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4명이 블로그를 열었고, 블로그를 통해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 제작에 UCC 열풍이 만들어졌다. (2008년의) 인터넷은 권력에 맞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이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핫 이슈는 누리꾼들의 촛불을 다시 타오르게 했고,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거침없이 확산된 정치 비판은 인터넷의 검열과 감시라는 새로운 이슈를 낳기도 했다. (2009년) 누리꾼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열광했다. 단문 메시지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과 결합해 누리꾼들의 실시간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상당히 강하죠. 끊임없이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고, 내가 쓴 글들은 물론 서버에는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은 저 한참 밑으로 깔려서 사실상 찾아보기도 힘들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담 없이 글의 어떤 양적인 측면이나
표현의 정서나 또 어떤 기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말 그대로 트위터라는 영어 표현 그대로 제잘거리면서 짓거리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들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와 더불어 2010년 출시된 태블릿 PC는 컴퓨터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울리며 한층 진일보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만들어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실 뭐 스마트폰 자체는 그건 전 전화기가 아니라 전화 기능도 되는 컴퓨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아다니는 오프라인 공간의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는, 이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뭐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구별들 그 자체가 사라지는, 오프라인 공간 자체가 온라인으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사이버 세상. 누리꾼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지금 보셨듯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 사이버 공간이 더욱 커지고 그만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인터넷은 익명의 다수에게 정보를 전하는 그런 어떤 대중매체와는 달리 이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그런 다양화된 그리고 특성화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됐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이 보편화되면서 종이에 편지 쓰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인터넷 뉴스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거대 신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선거, 또 정치 활동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중 연예인의 인기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 사회,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더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무선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까지 가능해지면서 휴대폰만 있으면 자신의 위치와 지도 정보를 결합을 해서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없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주변의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휴대폰과 인터넷을 연결한 이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기존 대중매체보다도 먼저 그 소식을 전했고요. 또 이런 새로운 소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매트릭스와 같은 그런 영화에 의해서 좀 공상과학적으로 그려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주목받는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특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 세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이 사이버라는 용어는 이 컴퓨터와 이 정보사회에서 이 사람들끼리 또는 사람과 물건 간의 어떤 생각들을 교류하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럼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느냐? 이 컴퓨터와 이런 통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개념은 1984년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에서 처음 그 개념이 대두됐습니다. 이 뉴로맨서에서 그려지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그 매트릭스 이후에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가 소위 애니메이션에서 볼 만한, 그런 그 미래 세계에 대한 환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1990년대에 존재했던, 그 지구적 전자사회에 적용이 돼서 이용이 됐었습니다. 이 존 페리 발로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됐는데요.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의 좀 특징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만들어내는 문화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록그룹인 그레이트풀 데드의 작사자로서 또 활동을 했었고요. 또 1990년대 미첼 카퍼와 함께 전자 개척자 재단,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요즘에는 EFF라고 약자로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설립을 해서 좀 선구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1996년에는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발달 초기에는 일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텍스트 위주의 교류를 하는 것을 사실 사이버 공간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런 사이버 공간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또 현재는 무선 또는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우리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사이버 공간, 즉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생산,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매개되는 전자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소통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 사이의 소통,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보통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또는 서로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것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그런 소통의 행위입니다. 어떠한 성격을 지녔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사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요. 2009년 인터넷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국민의 77%가 또 이용자 수로 치자면 3,652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100%를 이용하고요.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국민 생활에서 인터넷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이 사이버 세상에서 사람 냄새나는 아날로그적 행복을 전달하는 분입니다. People in Cyberspace, 감성택시 이선주 기사님을 만나보시죠.
서울의 도로 위를 누비는 한 택시. 그리고 이 택시를 운전하는 이선주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손님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대화 상대는 바로 컴퓨터 속의 누리꾼입니다. 도시를 누비며 도심 곳곳의 모습을 전하는 사나이. 그는 감성택시 운전사입니다. 원래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이선주 씨. 일과 전 7시까지 동네에 컴퓨터 수리를 할 정도로 전문가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가 전기가 딸리는가 보드가 다 터졌어요. 제가 택시를 하는 과정에서 한 23년 전에 좀 무료한 거예요. 이대로 평생 택시를 할 건데 아쉬워요. 그래서 뭔가 택시를 하면서 조금 더 부가가치적인 일은 있지 않을까. 그때 생각한 것이 컴퓨터.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시작되고 통신, PC 통신.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하이텔, 유니텔, 뭐 여러 이제 텍스트 통신이 있었는데 그때 통신을 했어요. 인터넷을 모뎀으로. 그때 그 제 전 재산 100만 원 들고 100만 원짜리 XT 컴퓨터를 사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택시에 연결이 되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 또 가치 있는 이 택시와 컴퓨터는 연결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컴퓨터 전문가가 택시와 연결은 못 시켜줄 거다. 결국은 이 직업은 내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2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일 나가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술을 택시에 활용한 것이 바로 달리는 택시 인터넷 방송. 굉장히 자주 오는 사람. 하루의 근무를 시작하기 전 이선주 씨의 일과는 방송국 홈페이지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서로 근황이 궁금한 거예요. 생동감을 주는 택시장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꼭 한번 택시 타보고 싶다 이러고 이제. 오늘 방송도 무사히. 자, 출발 준비 끝. 이 앞에 있는 모니터는요. 제가 손님 없이 기다릴 때는 제가 씁니다. 이 정보 검색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그런데 손님이 탔을 때는 저는 앞에 모니터를 끕니다. 그리고 손님이 이제 뒤에 모니터를 보고 쓰는 건데요. 뒤에 모니터를 보고 이 키보드가 무선으로 여기에 마우스 볼이 있고 클릭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손님이 인터넷을 쓴다고 손님만 쓰는 게 아니고 저의 득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카메라가 항시 내 차에 앞에 앰뷸런 정도만 보이도록 딱 해놓으면 딱 좋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창을 요쯤에 갖다 놓고요. 이제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같이 내보내줘야 시청자들이 여기가 어딘지 알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안 내보내주면 여기가 어딘지 너무 궁금해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도 방송으로 좀 같이 화면으로 내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창, 요걸 보고 이제 손님들이 채팅을 하게 하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화면과 요 화면이 요 두 개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의 방송은 일주일에 3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입니다. 누리꾼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 그런데 되려 방송으로 오히려 재미와 위로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할까요? 좀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이게 메모리 256짜리 뭐 훌륭한 건데 이걸 다 처리를 못하네. 여자 손님들이 두 명 이렇게 타가지고 이 방송을 즐기는 상황, 막 차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요금을 내줘요. 아이템으로. 그래서 손님을 그냥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또 문자 나오잖아 또 저기. 네, 적응하셨네 바로. 예. 인터넷이니까 바로바로. 반갑습니다. 채팅 좀 하시죠. 택시를 타는 손님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번팅으로. 처음엔 신기해도 했다가 어색해도 했다가 버팅. 나중엔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자판이 좁아요.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적응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탔잖아요. 네. 처음 탔는데
저희로서는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근데 단지 좀, 이게 화면이 예. 얼굴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나가잖아.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나가는데, 예, 예. 근데 평소에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안 나가죠. 그죠? 예.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는 예, 거죠. 예. 맨 처음에는 이게 화면에 이렇게 손님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가요. 화면이 길. 예. 그러다가 이제 손님하고 대화가 돼서 아 이분은 불륜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륜이다. 그러면 불륜까지. 못 하고요. 예. 불륜 이런 한번 식으로, 맞으면 큰일 예. 나지. 예. 저 사생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미묘하고. 여기 다 왔습니다. 네. 진지하대. 너무 친절해. 여기 나왔거든 애들이. 너만 진지해. 인사하고 끝나야지.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택시에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정보적이고 대화의 양이 다양하고 풍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정보는 인터넷 지식을 검색을 통해서 얻고 뭐 또는 사회 이슈는 토론방을 통해서 아고라라는 토론방도 있고 여러 프라자라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똑같은 택시인데도 최근 10년 사이에. 그런데 인터넷 방송은 또 다른 소통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네, 동일로 가주세요. 동일로요? 동일로로 어디까지요? 장평교 전에 내려주시면 돼요. 장평교 전에요? 네. 예. 개인 방송을 해요. 지금,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방송으로 이제 송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근데 이게 예. 시청률이 나올까요? 아, 거기 지금 제가 그 화면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세요. 몇 명 있나? 여기 몇 명 보이죠? 시청자 수. 네네네. 예, 12분이 이제 방송은 일방향 방송이지만 네. 이거는 양방향 방송이에요.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아, 대화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손님이 이제 생방송 지금 케이블 방송에서 취재와 동시에 생방송 지금 이연 방송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 그럼 반장님이시네요? 그렇죠. 기사님이? 예, 잘하시네요. 방장이라고. 여기 지금 방장님이랑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있다고. 아, 예. 되게 신기하다. 그 아는 사람이 만약에 나오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죠. 너 어디 대화를 가니 나눌 수 이러는 거죠. 있겠네요. 예, 큰일 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목적 같은 건 없으시고요? 아, 목적은 그냥 그 택시기사의 삶의 현장이죠, 뭐. 예, 삶의 현장.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시고 싶은. 네. 그러면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그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그 공유가 뭔가. 하는. 네. 그래요. 택시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잖아요. 하루 네. 종일. 그렇죠. 손님은 많이 타셔도 늘 네. 주제도 다르고. 예. 손님들의 말은 많이 들어도 기사님은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항상 듣는 입장이시잖아요. 할 때도 있고요. 이제 많이 듣죠. 기회가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특별한 특별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17분 들어오셨네. 와, 그거 봐요. 이게 가만 보면요. 손님이 이쁘면 시청자들이 안 나가요. 부르기만 하고. 특히 노래 한마디 하면 더 많아져요. 노래할 새가 없네요. 다 와서. 그러네요. 네, 아까워. 아쉽네요. 이 다음에 타시면 노래 좀 네, 하나. 나중에 꼭 탈 수 있는 행운이 다시 돌아오기를. 여기가 그 음악도 신청곡이 네. 다 나오거든요. 이분은 노래 여기 소리가 다 들리나 봐요. 예. 횡단보도 앞에서 세워주시는. 이렇게 언제나 정감이 넘치는 감성 택시. 평범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이버 스페이스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 고맙습니다. 예, 택시비는 출연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이선주 씨. 우리가 기존 방송에서 보는 그런 방송과는 좀 다른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해주죠. 이것은 이 와이브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도시에서
그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이처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터넷은 협업, 지속 가능성, 비디오, 유무선 통신, 통합 등을 통해 기존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그런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이 모바일 인터넷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얼굴들을 지니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얼굴입니다. 먼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이다. 즉, 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에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 돼서 이제는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런 형태지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보를 무한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소위 힘없는 일반 대중들이 기성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홈페이지, 웹진, 뉴스 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이 트위터라고 하는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 이러한 다양한 정보 교환의 수단이 기존 매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준다라는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워크이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어떠한 장치이건 그것이 앞에 앉아 있거나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발적인 여론 형성도 가능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현안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을 초월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바로 네트워크인 것이죠. 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생활 공간이다. 우리 이제는 삶의 터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영화, 음악, 게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스페이스의 현실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보면 이 비트의 공간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인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으로 형성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화 아바타가 좀 생각이 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한다 하는 것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입니다. 영화 아바타나 매트릭스를 보면 아주 먼 미래의 공상과학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지금 바로 여러분 주위에도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이용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사이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인터넷은 문자 위주 환경이었고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버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 구조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정치 구조, 경제 구조, 문화 구조, 법 구조, 그리고 이 미디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의 변화. 이 사이버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다양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보죠. 그런데 이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사회의 권력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를 누가 더 손쉽게,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또 특정 측면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신문, 인쇄된 신문이 아니라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과 같은 인터넷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뉴스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기존 인쇄신문들이 언론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정치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그 다양한 소통수단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화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지방 분권화가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 내 집단 간의 어떤 힘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앙에서 전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슈퍼 파놉티콘의 권력을 가진 정부가 탄생을 할 수도 있다.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을 가운데 몰아놓고 그 위에서 이 정부가 어떤 권력이 그러한 그 죄수들을 또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죠. 그런데 반대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또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이 역파놉티콘의 현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시민이나 단체가 참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로 국민의 힘, 일반 대중의 힘이 키워지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정부의 발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고 서로 독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킬러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의 특징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산업 그리고 이런 미디어 업계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수평적으로 통합을 해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신이나 어떤 데이터, 미디어 산업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이 자본이 인수되고 합병이 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말에 이 애플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기기가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SKT 사용자들이 KTF라고 하는 이 서비스로 대거 옮겨가는 현상이 있기도 했고요. 또 SK가 전면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문화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죠. 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 또 국가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문화 활동이 가능해졌고요. 그런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간의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문화적 다양성도 나타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쓰는 소설이 유행이 돼서 기존의 매체 시장으로 들어와서 영화화가 돼서 극장에서 상영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죠. 법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죠. 프라이버시권, 저작권, 컴퓨터 보안법, 인터넷 음란물 관련법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또 P2P, 사용자 간의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MP3라고 하는 음악 파일 공유 현상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었고, 또 그래서 음반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조치, 그래서 저작권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규명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채널 수가 증가되고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미디어 종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의 가치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해서 실시간 뉴스, 정말 그야말로 실시간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은 아이디 혹은 아바타의 형태로 존재하고 소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런 소통의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웹 2.0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면서 웹 3.0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디지털 기술이 무엇인지,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사이버 공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정보와 의견을 생산,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사이버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데이터베이스와 미디어, 네트워크와 생활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비트의 공간으로 구조를 갖지 않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육체가 아닌 아이디와 아바타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사이버 사회는 좀 더 대중적인 모습을 띠게 됐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한해졌고, 그로 인해 권력 구조가 변하거나 사회 불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화 혹은 지방 분권화를 진행시키는 등 네트워크 사회를 기반으로 집단 간의 힘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의 연계, 미디어 업계의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초국적 기업과 미디어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개념으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저작권법과 컴퓨터 보안법 등 사이버 관련법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매체 종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언론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